꽁! 리넛 코코넛. 안녕하세요. 리너TV의 리너파파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 성장기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 100권의 책을 읽는다면 누구든지 그 분야에서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공부하고 연습하고 배워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저희는 아들만 셋인데 네 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권씩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느낀 점,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됐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이 시간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엄마의 말하기 연습. 이 책은 2018년도 올해죠. 올해 출판된 책이고요. 그리고 올해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뽑아보시면 거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엄마의 말하기 연습. 이 책의 표지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일단은 이 책 표지에 있는 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순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또는 심하게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지나고 나서는 또 후회하고, 이런 우리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교육 시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주차장에서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막내가 막 때렸습니다. 때가 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요 불만이 마음에 생긴 거죠. 때렸어서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첫째하고 엄마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주차장에 거기 그냥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주차장에 들어오던 차가 코너를 돌면서 미처 그 아이, 앉아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발견하고 엄마가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아이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화를 내고 그 화 때문에 후회할 일들이나 행동이나 말을 했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근데 이게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또는 남자 여자 이렇게 애인 관계에서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서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내 진심을 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한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방치? 아이가 100일도 안 돼. 아니, 깐냉쟁인데 그 아이를 그냥 버리는 그런 일들. 아마 그 엄마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 그 아이에 대한 아픔, 기억, 미안함을 품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우리가 화가 나서 순간 했던 말, 화가 나서 순간 했던 행동들, 화가 나서 순간 했던 우리의 그런 생각, 그게 나중에 우리가 내가 엄마가 맞나? 내가 아빠가 맞나? 내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나? 이런 후회를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점점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책감을 갖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래는 이렇게 써 있어요.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한 공감 대화 솔루션. 이 책은요, 챕터가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순서를 딱 보고 나 이런 게 궁금해?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읽어보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또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한번 다 읽어볼래? 그러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쫙 이어가면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이 전반부에서는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엄마인 나 이해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분의 1이 지나면 그 다음 3분의 2, 3분의 3은 아이에 대한 건데, 우리 아이 이해하고 공감하기라는 내용으로 나와요. 엄마인 나 이해하고 공감하기에서는 엄마인 내가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 중반 이후에 아이에 대한 부분 나올 때는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화내지 않고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상처 주지 않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챕터마다 맘스 라디오 공감 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챕터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자녀에게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더 쉽게 공감하고 배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 깨달았고 또 배운 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아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유치원을 가야 되고 또 형은 학교를 가야 되고 같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둘째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깨웠죠. 깨웠더니 이 아이가 치카고 와 그랬더니 칫솔 하나 딱 들고 화장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바쁜데 시간은 없는데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혹시냐면 그 아이가 쓰는 치약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치약이 별로 없어서 짜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 혹시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너 치약 때문에 그러지?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가져와, 내가 빨리 해줄게. 그래서 치약을 꺼내가지고 치약을 짜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칫솔질을 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야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면 아마 아침부터 아이는 더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가뜩이나 자다 늦게 일어나서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서 힘들고 그리고 또 가기 싫은 유치원도 가야 되고 근데 이 치약까지 짤 수 없어서 막 그렇게 이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화를 냈다면 이 아이는 아마 더 큰 상처를 갖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어서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었어요. 참, 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 많은 배운 것들이 있었지만 또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함께 나눌 거는 딱 세 가지고요. 그 세 가지 부분이 이 자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엄마에 대한 부분, 아빠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도 참 마음에 공감이 되고 많은 생각을 갖게 했지만 이 엄마에 대한 부분, 또 아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거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때로 우리의 관계를 망친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때로 우리의 관계를 망친다.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침에 그 치약 사건, 그때도 저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늦었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저러고 앉아있어? 이 생각이 퍽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걸 말로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만약에 말로 행동으로 액션을 취했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 종일 제가 했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플러스 후회라는 걸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는 많이 있죠. 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집안을 난장판을 해놓은 거예요. 또 초코파이를 먹는다고 먹었는데 막 바닥에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놨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화장실부터 방까지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다면 직장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그 풍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내가 그렇게 한 군데 앉아서 먹으라고 그랬지. 근데 너 지금 어디 가서 먹은 거야? 뭐 이런 생각. 꺼냈으면 정리를 해야지. 너희는 지금 도대체 꺼내면 누지 몰라. 뭐 이런 생각들. 나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날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 그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마음에 화가 나겠죠. 이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았거나 마음이 편치 못할 때, 그때는 참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야! 하면서 소리가 크게 나가게 되기도 하겠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뭐 심하게는 때리기도 하겠죠. 저도 아이들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예, 한 번, 두 번 때렸을까요? 참 후회할 행동들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돌아보면 참 미안해요. 특히 우리 큰아이한테.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첫째 아이를 키우고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잘 못 키웠죠. 둘째 아이를 키우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셋째 아이.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미안한 일들이 많았는데 네,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이게 자녀와 나 또는 나와 남편, 아내 관계를 망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며칠 전인데 우리 아이가 제가 밤에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아이스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 나 아이스티를 좀 뜯어줘. 이렇게 스틱으로 된 아이스티인데요, 이걸 뜯지 못해요. 우리 막내가 5살이거든요. 뜯지 못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바빠 죽겠는데 꼭 지금 그걸 먹어야 되겠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 일로와, 내가 뜯어줄게. 마음은 막 바쁘고 조급하고 급한데 뜯어줄게. 그래서 아이가 그걸 뜯어줬어요. 조심히 가져가서 잘 먹어. 우리 아이가 뜯어주면 알아서 다 벗어 잘 타서 먹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갑자기 둘째가 아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서한이가 다 쏟았어. 어디다 쏟았니? 바닥에다가. 네, 바빠 죽겠는데 일하는 중이었는데 그 순간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바빠 죽겠는데 결국은 분노와 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하필이면 지금 내가 앉아서 먹으라 그랬지,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근데 정말 나가봤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거실에.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소리를 듣고 저희 아내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치워줄게. 그러면서 아내가 그걸 다 치웠어요. 예.
아내도 피곤했을 텐데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의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그때 이 화를 나는 참을 수 없어,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화를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말대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화를 잘 통제한다. 그런데 아이와 둘만 있으면 잘 통제하지 않는다. 화는 참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화는 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때렸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막 나잖아요. 집이었으면 큰 소리로 한 소리 했을 텐데, 근데 거기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계시잖아요. 제 이미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야 좀 조용히 좀 하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화를 꾹꾹 참아 눌러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최대한,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는 미소를 지으면서. 만약에 그때 아이와 저와 둘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한 소리가 나갔겠죠. 우리는 바깥에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또는 이웃들과 만났을 때, 그때도 처음에는 우리가 막 화를 내다가도 아는 사람 만나면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얼른 가야지, 빨리 가, 이따가 집에서 보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보내는 경우,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만 경험해봤나요?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나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와 내가 둘이 있을 때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 싶지 않아. 이거 통제하고 싶지 않아. 문득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내가 통제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있을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그 화를 다스릴 수 있겠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 두 번째,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말하는 방법. 두 번째는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저도 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어요.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관찰하라라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속대와 좀 더 진실에 가까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관찰보다 판단을 더 잘할까요? 도움이 되는 속대와 좀 더 진실에 가까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관찰보다 판단을 더 잘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좀 더 관찰할 수 있다면, 그러면 화를 내지 않고 아이에게 좀 더 진솔한 속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가졌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아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늦잠을 자서. 그리고 빨리 씻고 나와 했는데 아이가 칫솔만 들고 화장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뭘 관찰하냐면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칫솔을 들고 앉아있구나. 이게
그 상황인 거죠. 우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미합니다. 뭐 이런 걸 가미할 수 있겠죠? 없는 이야기. 너는 맨날 그렇게 꾸물쩍꾸물쩍 거리니? 맨날 그랬을까요? 맨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이야기를 거기다 첨가합니다. 평가를 해요. 네가 그러니까 맨날 듣지? 이거 평가죠, 평가. 그리고 아이에게 또 상처 주는 말들을 또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첨가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평가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는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라라는 거예요. 관찰하라는 거죠. 관찰하면 그 아이가 늦잠 자서 피곤한데 근데 칫솔만 두고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빨리 해, 늦었어, 빨리 가야 되라고 말을 했는데 칫솔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상황인 거죠. 그 아이는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네가 그러니까 맨날 늦지 그것도 아닌 거죠. 예. 평가도 빼고 또 없는 말 집어넣는 거 과장도 빼고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지금 늦었는데 아이가 칫솔만 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화라는 것은 단지 분노 하나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마음 상태예요. 그 화라는 것 자체가 걱정돼서 또는 불안해서 또는 겁이 나서 또는 답답해서 실망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내 안에 화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의 그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 감정을 돌아볼 수 있겠죠. 내 감정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늦었는데 그 아이가 칫솔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내 안에 드는 감정은 걱정입니다. 무슨 걱정이요? 늦을까봐, 지각할까봐. 자, 그러면 지각할까봐, 늦을까봐 걱정된다면 그건 걱정이잖아요. 화를 낼 일이 아닌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게. 그래서 도와주면 아이가 칫솔을 양치질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늦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가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니? 예.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혹시 치약 때문에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볼멘 소리로 네. 답을 찾았잖아요.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관찰을 하라. 관찰할 능력을 길러라.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게 화가 아니라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말을 해야 되는가를 쉽게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해봤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인정 5대 비난 1 사춘기라도 두렵지 않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비율이죠. 1대1의 비율로 우리가 그 아이를 인정하는 말과 그리고 이 아이를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이 아이는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서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 또는 아이를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인정 5번 또 비난 1번의 비율로 그렇게 아이를 대하고 아이에게 말한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말의 비율이 5,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1인 경우에는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와 부모와
아이와 엄마 또는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5, 비난 1. 이 비율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 사춘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춘기에 왜 자녀가 방황하고 부모와의 트러블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만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이에게 비난의 말과 인정의 말 몇 대 몇 비율로 했었는가? 저는 저도 오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인정 1번 말하면 인정 5번 말하면 비난 1번 말해도 그래 봐줄 수 있지. 내가 비난을 3번을 말했는데 인정을 1번밖에 말 못했어? 안돼, 내가 오늘 인정 5번을 비난을 3번 말했으니까 3, 5, 15 인정 15번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한번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서 체크해보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비난 한번 말할 때 스티커 한번 딱 붙이고 인정 한번 말했을 때 스티커 붙이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내가 인정과 비난의 말들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야기했는가, 스티커를 확인하고 나서 인정이 부족하네? 그러면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이 말들을 어쨌든 채워주는 거예요. 야, 너 멋있다, 잘했어. 근데 이렇게 인정의 말을 할 때 평가,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평가나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쁘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엄마의 말하기 연습,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아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엄마의 반성문입니다. 엄마 반성문. 제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이 책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기대가 되시나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인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인지.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저도 여러분도 더 좋은 엄마 아빠 돼서 엄마 아빠 성장기, 우리의 엄마 아빠 나이가 점점 더 자라가고 성장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